유전학, 분자생물학, 세포학 등에서 온몸을 희생하고 무려 12개의 노벨상에 관여한 세균이 있습니다. 물론 해마다 세계 실험동물의 날에 시행되는 실험동물 위령제의 대상인 생쥐나 쥐쥐 또는 개 등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생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대답해준 생명체가 바로 대장균입니다. 말 그대로 한 생물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실험이란 실험은 다 받아오고 있는 생물로서 아마도 우리 자신이 인간보다 더 속속들이 알고 있는 생물일 것입니다. 덕분에 현재는 대장균 자체가 인슐린, 프로바이오틱스, 신단백질이나 각종 치료제 같은 다양한 생명물질의 공장이 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장균이 인간에게 다양한 관심과 실험의 대상이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인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대장균의 정체를 살펴봅시다. 소속은 박테리아, 즉 세균의 구성원입니다. 이름은 대장균이고 학명은 에스케리키아 콜리입니다. 보통은 이콜라이로 불리고 있죠. 대장균을 처음 발견한 테오도르 에스케리키에서 속명이 유래했고 종소명은 이 세균의 주된 서식처인 큰 창자, 즉 콜론에서 따온 말입니다. 우리가 포유류인 몸속에 대장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무려 400억 마리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사실 우리의 대장은 무려 700종 이상의 세균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의 대장에는 정상적으로 많은 세균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세균이 없어진 대장이 오히려 비정상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 명의 성인이 보유한 세균은 대장균을 포함해서 약 38조 마리이고 이 중 많은 수가 대장에서 살고 있으니 우리의 대장은 곧 세균들의 인큐베이터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 그토록 많은 대장균은 모두 같은 대장균일까요? 여기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마티즈라는 차가 있습니다. 보통의 마티즈는 이렇게 생겼고 색깔만 조금씩 다르죠. 하지만 주인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스포츠 마티즈, SUV 마티즈, 오프로드 마티즈 등 다양한 마티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능과 모양이 아무리 바뀐다 한들 마티즈라는 차종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죠. 마찬가지로 같은 대장균이지만 튜닝으로 달라진 종류를 우리는 균주라고 부릅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대장균에는 약 700여 가지의 균주가 존재하고 이 중에는 인간이 실험용으로 만들어낸 균주도 있습니다. 즉 대장균이라는 종에는 변함이 없지만 다 같은 대장균은 아니라는 소리죠. 보통의 대장균은 동물 대장에 매우 흔한 세균이며 당연하게도 대장이 생산한 그것 속에도 막대한 양이 존재합니다. 대장균이 살기 완벽한 환경이라면 20분마다 한 번씩 분열을 하므로 이론적으로만 계산하면 이틀 안에 지구의 대기권을 가득 채우는 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대장균을 그 정도로 키울 만한 영양분은 존재하지 않죠. 대장균은 인간뿐만 아니라 소, 돼지, 반려동물 등 모든 포유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생물입니다. 즉 주변에 포유동물이 있고 물만 존재한다면 어디에나 존재하죠. 동물들이 만들어내는 분뇨는 처리시설을 통해 하수로 흘러가 다시 식수로 이용이 되거나 거름의 형태로 재배식물을 통해 우리의 먹거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 순환을 이용해 대장균은 끊임없이 세대를 반복하는 것이죠. 대장균이
인간이나 다른 동물에 무임승차하며 살고 있는 듯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보통의 대장균은 인간에게 무해하며 이러한 무해세균이 없으면 꽤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역할은 바로 자리 차지입니다. 만일 자리가 비어 있다면 숙주에게 해로운 세균들이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우리의 대장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입니다. 따라서 대장벽을 가득 채운 보통의 세균들은 그 자체로 든든한 보호막이 되는 것이죠. 더불어 일부 대장균 균주는 비타민 K를 만들어 심장질환을 예방하거나 비타민 B의 흡수를 도와 숙주의 건강을 돕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상 대장균들이 결핍된 경우에는 설사, 구토와 같은 증세로부터 심하게는 폐혈증과 같은 다양한 감염에 노출될 수 있죠. 동물의 몸으로부터 생태계로 빠져나오는 대장균들은 대부분 평범한 생활을 누리며 세대를 이어가다가 물과 음식을 통해 다시 동물의 체내로 돌아오게 됩니다만 일부 험한 주인을 만나 잘못 튜닝된 마티즈처럼 극악한 몰골로 귀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멀쩡했던 대장균을 변질시키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바이러스가 강제로 대장균의 유전 정보를 해킹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 일부는 대장균들의 숙주, 즉 동물들이 견디기 어려운 심각한 병을 일으키죠. O157 같은 병원성 균주들이 대표적입니다. 흑화된 대장균 균주인 O157은 시가독소라는 맹독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 세균들이 우리 몸에서 대량으로 번식하게 되면 독약을 마신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1992년, 93년 사이 미국의 모 햄버거 체인점을 이용한 사람들 중 732명이 대규모 집단 식중독을 일으켰고 이 중 4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로 이 식중독은 햄버거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1996년 일본 사카이시에서 육회를 먹은 사람들 중 8,000명 가까이 식중독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어린이 1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장균 O157 균주의 악명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평택에 위치한 모 햄버거를 먹고 한 어린이가 식중독에 걸려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으며 2020년 안산의 어느 유치원에서는 100명의 아이들이 비위생적인 급식을 먹은 뒤 식중독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독성 대장균이 검출되었으나 정확한 균주를 밝히지 않았었죠.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사고는 세계적으로 매년 10,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발생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햄버거병의 공식 명칭은 용혈성 요독증후군이고 영어로는 간단히 HUS 또는 HUS로 줄여 부릅니다. 이 위험한 식중독의 원인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소고기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육질의 고기 덩어리는 원래 깨끗하죠. 하지만 고기를 도축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오염에 노출되게 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오염은 고기 표면에서 발생하게 되죠. 너무 오래 방치하지만 않는다면 살코기의 내부는 여전히 깨끗한 채로 유지됩니다. 이런 덩어리 고기를 외부에서 열을 가하면 오염되었던 부분은 빠르게 소독됩니다. 대장 속에서 살고 있는 대장균은 인간의 체온을 가장 좋아하는데 75도 온도에서 1분을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염된 것만 잘 익힌다면 덜 익힌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고기를 취향에 따라 익힘 정도를 달리해 먹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같은 덩어리 고기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고기를 다져서 만든 햄버거 패티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리 과정에서 오염된 고기의 표면이 다진 고기 내부로 잘게 쪼개져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 열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내부에 오염된 조직들이 소독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됩니다. 결국 죽지 않은 유해 세균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고 이것이 용혈성 요독증후군, 즉 햄버거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대장균 O157 균주가 만드는 시가독소는 매우 위험한 독성 물질 중 하나인데 이 독이 우리 체내에서 하는 일이란 콩팥, 즉 신장에 매우 큰 치명타를 날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햄버거병에 걸린 사람의 5%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자 중 70%는 영유아에 해당된다는 것 또한 안타까운 사실이죠. 사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과가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생존자 중 5%는 평생 신장 투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죠. 주로 이 병에 취약한 어린이들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생존자의 30%는 만성 신장 질병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이 망가져서 겪게 되는 증상은 너무나도 많죠. 이 중 많은 수는 투석을 요하는 중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급성피로, 호흡곤란, 구토증, 인지능력 저하, 혈뇨 등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지는 증상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한번 걸리면 후유증이 심각한 햄버거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진 고기나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고기를 먹을 때 충분히 가열하여 내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햄버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떡갈비나 너비아니처럼 다져진 음식 역시 같은 이유로 충분히 익혀야만 합니다. 요약합니다. 보통의 대장균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무해하고 유익한 세균이지만 일부 균주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장을 공격하는 햄버거병은 주로 덜 익힌 다진 고기를 먹었을 때 발병하므로 잘 익혀 먹어야만 합니다.